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력이 방전되기 전에 빨리 영상을 찍으려고 지금 오후 7시 40분인데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요 바닥이 어딘가 하면은 60분 봉상에 저점 있지요. 저점이 여기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저점을 딱 지지받고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장중 저점 언더슈팅 난 자리는 못 뚫었고 추세 상단까지도 못 왔습니다. 코스피는 그러면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코스피 200을 왜 보는가 하면 선물의 현물이기 때문에 봅니다. 자, 끊었던 선 하단을 갖다가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한번 부딪혔지요. 60분 봉입니다. 한 10분 봉으로 볼까요? 시작해가지고 한 20분 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가 튀어 올랐다가 재차 부딪히고 튀어 올랐다가 재차 부딪히면서 뚫었지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냐? 곧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뚫을지 모레 뚫을지 모르겠지만 곧 뚫는다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이 그러면은 코스피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다음에 선물 차트를 보게 되면은 선물은 아침에 이미 뚫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시작해 가지고 봅시다. 아침에 시작해 가지고 뭐 여기 10분 봉이니까 뭐 바로 뚫렸네요. 요 위가 상단이죠. 한 3분 봉으로 볼까요? 3분 봉으로 보면은 이건가? 3분 봉으로 봐도 시작하자마자 뚫렸네요. 1분 봉으로 볼까요? 1분 봉으로 보면은 1분 봉으로 봐도 뭐 시작하자마자 뚫렸네요. 자, 1분 봉으로 보더라도 이게 1분 봉인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뚫렸다가 밀어 올렸다가 다시 뚫었거든요. 종가상으로는 안 뚫렸는데 2분 만에 뚫렸는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뚫렸다가 올라갔다가 재차 밀렸죠. 그러니까 선물로 볼 때는 뚫렸습니다. 선물이 뚫렸으니까 추세가 뚫렸으니까 요 추세 터널 있죠. 이게 뚫렸으니까 코스피 200도 뚫릴 가능성이 많다. 이래 봐야 되고 선물과 코스피 200이 다 뚫리면은 뭐 코스피도 뚫릴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는 게 맞겠죠. 자, 위에서는 뚫렸고 요 저점은 안 뚫렸습니다. 그 장중 저점이죠. 이건 안 뚫렸고 그리고 요 중간선 라인을 한번 꺼봤는데 요 추세와 위추세를 갖다가 카피해 가지고 밑에 추세를 이렇게 쭉 잡아봤고 그 밑에 추세와 요 위추세 중간 라인을 갖다 대충 이렇게 잡아보니까 그 어디쯤에 뭐 지지를 받으려고 뭐 한 것 같습니다. 요래 올리 보면은 뭐 한번 지지받고 올랐다가 다시 뭐 내린 그런 케이스죠. 뭐 요렇게 땡기 보면은 뭐 이게 언더슈팅 자리다고 다 치면은 요렇게 한번 지지받고 반등했다가 두 번 지지받고 반등했다가 세 번 지지받고 약간 반등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 야간 시세를 보니까 뭐 약간 밀렸더라고요. 337.65, 뭐 저점은 좀 더 밀렸고, 그리고 야간 현재로 보면은 일봉이 보다시피 요 저점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면은 갭이 한 개, 두 개, 요것도 갭인가? 즉 갭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생겼죠. 세 개 생겼으니까
아, 곧 바닥이 오겠구나. 30이면은 뭐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지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이나 조만간에 바닥이 나올 것 같아. 그 바닥이 완전 바닥인지 이 30에 의한 반등 후 재차 하락을 하는 그런 자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금 이 옵션 가격으로 보니까 차월물과 차차월물이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더라고요. 차차월물 변동성이 당월물 정도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번 크게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냥 딱 볼 때는 위쪽으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항상 그냥 보면은 당하고 한번 꼬아서 봐도 당하고 두 번 꼬아서 봐도 당하고 이래서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면은 조만간에 바닥을 찍고 위쪽 방향으로 털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 바이러스 사태 때 콜 360에서 대박이 한번 났었거든요. 콜 360. 그러면은 이번 그 7월물 360은 뭐 맛이 간 것 같고 7월물은 차라리 뭐 어쨌거나 맛이 간 것 같습니다. 뭐 잘은 모르겠는데 7월물은 하방 쪽으로 오히려 더 크게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8월물을 보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변동성이 줄면은 거의 사고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고 나기 직전입니다. 사고가 윗방향으로 날지 아랫방향으로 날지는 모르겠는데 사고 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9월물을 보더라도 9월물을 보면은 이 ATM 쪽에서 이 현재가 행사가 ATM 현재가가 당월물로 보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 변동성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에 그게 이번 월물이 될지 다음 월물이 될지 그 다음 월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옵션 쪽에서는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까꿍님은 한번 조만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겠죠. 주식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은 사람들은 조만간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했지요. 이 반등이 절반을 넘어서 0.618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정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을 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는 거냐 하는 쪽에서 본다면은 선물로서 본다면은 이거는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0.618 이상 올라오면은 좀 조정이 많은 조정이다 볼 수 있거든요. 뭐 4분의 3, 75% 올라오면 더 큰 조정인데 이 정도로 올라오면은 좀 큰 조정이다. 이 정도 같으면은 근데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플랫 파동이 나올지 지그재그 파동이 나올지 잘 모르겠고 애매하고 요 저점은 뚫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여기 갭이 하나 있지요. 이 갭도 뚫릴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인다. 이 갭이 메꿔지면은 331까지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갭이 하나 더 있죠. 이 갭까지도 맞아 메꿔진다 그러면은 328까지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선물 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선물 10포인트면 지수로 얼마나 떨어지냐? 지금 현재 지수가 얼마지? 현재 지수가 자, 업종 차트에서 현재 지수가 2556입니다.
2556인데 2556 요 사이에 있네요. 335, 337 사이에 있습니다. 2256이니까 그러면은 10포인트 떨어지면은 요 행사가 4개가 떨어지면 10포인트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 2480 정도까지도 떨어진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2480. 2480이면은 뭐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선물로 볼 때 얘기입니다. 그 선물이 베이시스라는 놈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요 갭 정도는 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로 볼 때 여기 갭이 하나 있고 여기 또 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갭들을 메울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 갭은 이미 요때 매가진 거고, 뭐 요 갭은 오늘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정도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정말 하느냐 안 하느냐가 궁금하니까 외국인 오늘 1680억을 팔았습니다. 좀 더 팔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팔았더라고요. 외국인이 쭉 파는데 연기금이 계속 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은 항상 나이 적이구나. 받치려면 제대로 받치지 왜 이렇게 밀리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기금이 거래소는 이렇게 받쳐가지고 적게 빠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안 받치니까 많이 빠졌거든요. 코스닥이 얼마나 빠졌는가 하면은 2.32%가 빠졌습니다. 이 짱대 연봉이 나왔거든요. 보통 짱대 연봉이 나오면은 이 짱대 연봉 하나로 끝이 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가다 짱대 연봉 하나 나왔지요. 반등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이런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거든요. 이것도 짱대 연봉이 나왔는데 이번 짱대 연봉도 반등을 좀 했다가 빠질지 아니면 그냥 쭉쭉 빠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항생지수가 3.02%, 3% 빠지면서 이 전 저점을 깼습니다. 그 앞에 저점도 깰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저점이 뭐 쉽게 깨지는 않겠죠. 대만 가건 지수도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이 저점을 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점이 깨지는 게 맞는데, 사실은 맞는데 이 연기금이 이렇게 맨날 팔던 연기금이 이렇게 2,400억이나 사는 바람에 이 좀 덜 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지 더 밀리기는 밀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밀리는 바닥이 1차적으로 단기 바닥이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죠, 영업일로. 그리고 반등이 들어온다면은 뭐 재차 밀리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로스톡스도 지금 이 짱대 음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죠. 이래 빠지다가 짱대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하락의 끝자락에 가깝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만간에 하락의 끝자락에 도달할 건데, 연기금이 이렇게 해방을 자꾸 트는 바람에 시장에서 자꾸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이놈의 연기금 때문에 내가 자꾸 매매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하고 별 관계가 적겠지만은 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타를 한번 쳐봤습니다. 단타 에코프로를 단타 쳤는데 에코프로가 좀 갈 것 같아 가지고 아침에 이 3분봉으로 보면은 내가 어디서 단타를 쳤는가 하면은 93만 몇천 원에 내가 샀거든요. 93만 몇천 원에 사가지고 93만 5천 원쯤에 샀나? 93만 5천 원 어디쯤이고, 대략 요 정도 되겠네요. 93만 5천 원 요 정도 딱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오늘 요 시장이 하락했죠. 올랐다가 조정받고 이래 올라가다가 이거 더 가겠다 싶어 가지고 내가 요쯤에서 들어갔습니다. 93만 5천 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보니까 뭐 한 틱만 딱 넘어가니까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이 쭉 올라가다가 96만 뭐 3천 원인가 뭐 그거 팔았습니다. 그래가 26,000원 수익이 났습니다. 뭐 한 장만 했거든요. 내가 앞전에 이거 제 운동하는데 47년생 말했지요. 그때 요쯤 어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쯤 어딘가 모르겠는데 요 어디쯤에서 얘기했습니다. 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내렸다가 재차 올라가길래 요 조만간에 뚫겠네요. 뭐 그랬는데 내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이 100만 원 넘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요 21선 이 들어올 때 한번 질렀어야 되는데 이때나 이때쯤 한번 질렀으면은 이거 먹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요때나 요때 질렀으면은 한 80만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그게 됩니까? 10%인데 이 안 좋은 와중에 결국 가는 종목은 에코프로밖에 안 가네요. 이분이 상당히 잘하는 게 3년 전에 샀는데 이만큼 올라갔지요. 3년 전이면 언젠가 하면은 33,000원쯤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샀습니다. 요 꼭대기쯤에 요 정도 샀다가 뭐 한 10% 빠졌다가 재차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들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분이 같이 산 그 주식이 보니까 또 꽤 많이 올랐더라고. 이수화학도 보면은 2020년 요때쯤 샀을 거 아닙니까? 요때 어디 샀으면은 뭐 어쨌거나 뭐 한 8, 9천 원 샀으면은 지금 들고 있으니까 한 300% 났지요. 3배 났습니다. 3배. 고점 대비는 더 많이 났고 한 4배 났고 그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라고 이 분할해 가지고 8주를 받았다더라고요. 8주 받았는데 30만 원이니까 38, 24 뭐 240만 원 추가로 벌은 거죠. 그 다음에 코스모학 들고 있다 그랬거든요. 코스모학도 요 어디서 샀으면은 뭐 한 8천원 만원쯤에 샀으면은 뭐 대충 10배 갔다가 지금 내려오더라도 한 6배는 났지요. 그래서 이분이 종목 3개를 갖고 있다 그랬거든요. 상당히 잘한다. 그 3개가 하나 분사가 돼가지고 4개가 된 거죠. 이수 스페셜티까지. 그리고 배당도 받아 먹어가지고 뭐 배당 받은 걸 팔았는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더 많아졌고 그래서 사고 팔고 행금 못지않게 이분은 꽤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도 33,000원에서 지금 뭐 90만원 정도 갔으니까 20몇 배 났잖아요. 100만원 가면은 30배인데 오늘 98만 2천원까지 갔거든요. 내가 98만원에 어쩌까 하다가 그냥 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짧게 치고 말았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한번 들어갈까 말까 고민 갈등하다가 현금도 아니고 미수인데 그러고 100만원도 다 와가는데 뭐 100만원 더 가겠지만은 더 넘어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예상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지 이때 잡으면 뭐합니까? 15만원 요때 그 몇 달 전에 올해 들어가지고 뭐 그때 벤츠 600 타는 사람인가 요즘은 안 보이던데 와가지고 뭐 늘 그 부트가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15만원에 팔았다가 뭐 12만원에 다시 샀다 딱 한 번 매매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들고 있는 거죠. 그래 보면은 야 이게 조금 더 올라갈 거란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우주산업관련주가 간다고 지금 보고 있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차 전지가 우주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걸 갖다가 내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뒤늦게 깨우쳐 가지고 2차 전지가 태양광, 우주에 가면은 공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에너지를 뭘로 만들 것이냐, 식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식량은 뭘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그 중에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를 갖다가 태양광으로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를 갖다가 사람이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루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람이 먹고 싸고 자고 활동하고 해야 되니까 활동하는 시간은 에너지를 많이 쓸 거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은 에너지를 적게 쓰겠지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완전히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겠지요. 대신에 그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이래 저축해 놓으면은 보관을 해 놓으면은 좀 적은 발전을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도 내나 우주 산업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 2차 전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이용했구나. 나사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주 관련 산업은 미국은 나사가 주도했고 소련은 어디서 주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되면서 러시아가 예전 소련만큼의 힘을 지금 못 가지고 있지요. 기술력은 그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미국을 아직도 능가하는 기술력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러시아가 소련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의 협조도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게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100배 나는 게 또 나올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이분 얘기는 금량이라고 그것도 100배 났다고 하던데 보니 100배 안 났더라고요. 몇십 배는 났던데 한 4, 50배 났나? 49배인가? 한 40배 났습니다. 40배 난 걸 오늘 내가 확인을 했었고 어제 얘기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주산업과 관련된 것 중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잘 잡아가지고 그 중에 1등 기업을 잡으면 돈 된다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몇 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중에서 이분처럼 하나 걸리면은 3년 만에 이렇게 100배 오르는 동안에 30배 정도는 먹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토탈 다 하더라도 꽤 금액이 크지요. 이분이 한 20년 전에 700만 원가 시작했다는데 지금 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매덕은 되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하나만 가지고도 한 2, 3억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운이 닿으면은 기회가 오겠지만은 그 운을 잡으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실력은 결국 노력입니다.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고 자기가 확신이 들면은 그 종목에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넣어 가지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상승 추세가 올 때 보통 한 3년 정도면 끝나죠. 한 3년 정도 만에 시세를 갖다가 먹으면은 100배가 아니고 바닥 대비 1000배가 짜리도 나오지 않을까. 에코프로도 10년 전 최저점을 보면은 3000 몇백 원이었거든요. 3000 몇백 원 대비하면은 거의 200 몇십 배 올랐죠. 100만 원 넘어가면은 한 300배 올라간 게 됩니다. 300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놓으거든요. 과거 골드뱅크 이후로 놓은다고 알고 있었는데 에코프로가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LG화학이 최고인 줄 알고 LG화학이 한 1000만 원 중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인가에 분사해가지고 알짜배기를 빼내가지고 좀 나쁜 짓을 했지요. 기존 주주들 연미기는 그런 짓을 했는데
참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그래 놓으니까 욕을 먹지요. 뒤통수 잘 치는 한국인들이 뒤통수를 잘 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죠. 또 LG는 또 좀 거시기 하죠. 서양 자체가 이념이 조금 삐딱한데, 그 삐딱한 이념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거나 조만간에 하락이 끝나고 반등으로 돌아서면은 그때 반등, 그 이격 과다한 반등을 한번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면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더 빠진다면은 그때는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를 보고 들어간다? 여름 랠리를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올라간 다음에 뭐 한 큰 조정이 있지 않을까. 부동산 버블, 우리 풍선 불면은 뻥 커지죠. 커지는데 터질 듯이 계속 안 터지면은 안 터지는 같다 하고 조금 방심하는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심할 때 그때 터지거든요. 그때 나는 그런 시기를 노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시기를 노려 가지고 파생 중에서 주식 옵션 매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은 그냥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 공매도, 꼭대기에서 공매도 치가지고 내려가는 거 먹고, 공매도는 또 들고 있으면은 배당도 받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연말쯤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가을쯤에 그런 징후가 보이면은 이번에는 공매도를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다이렉트로 한 3천까지 올라간다 이러면 바로 3,300 들고는 못 간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공매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이건 방금 한 얘기는 좀 먼 얘기고, 지금 당장은 내리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이래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래 올라가는 종목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잘 잡으면은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끝내기 좀 아쉬운데 2차전지 한번 볼까요? 2차전지가 뭐 많네요. 2차전지 뭐 LFP, 리튬, 인산철, 2차전지 생산, 2차전지 소재 부품, 2차전지 장비, 2차전지 전고체.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커졌나 봅니다. 이래 커져 놓으니까 뭐 그런가 보네요. 자, 2차전지들이 이 중에서 나는 뭐 주식을 잘 모르니까 차트만 보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종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2차전지가 이래 많네요. 이래 많고 2차전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뭐 그거 다 내리는 와중에 올라가는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아모그린텍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있네요.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도 잘 찾아가지고 요 많은 종목들 중에 공부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잘 찾아가지고 뭔가 하나 잡아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내일도 매매를 잘 하시고 다음 주 잘 보고 조만간에 바닥 찍고 올라가면은 그때 또 매매 잘 하셔가지고 적은 수익이라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